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복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복귀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2022년 첫 거래일인데 뭐 증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도 그렇게 흔들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증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주도주격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매매해볼 만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쵸? 오늘은 제가 매매한 종목은 넥슨GT, 그리고 경남스틸, 그리고 로보티즈, MBT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매매한 종목이랑 거의 겹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그러면 오늘 장 초반부터 보면요,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 알랩 이 종목들이 갭을 많이 띄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마지막 거래일. 그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었죠. 그리고 주말간에 안철수 관련해서 뉴스들도 나오고 지지율 얘기가 지속해서 나오는 바람에 오늘 알랩이랑 써니전자가 갭을 크게 떴습니다. 그쵸? 근데 그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일까지 분명히 유효를 해요. 그리고 주도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항상 시장에서는 이렇게 갭을 띄고 올라가면 눌리고 다시 재돌파할 때, 그러니까 갭을 많이 띄었을 때는 상승하고 눌리고 다시 재돌파할 때까지 저는 웬만해서 안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미 과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깊게 눌리면 어디에서 지지를 잡아야 될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초반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수적으로 웬만하면 접근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써니전자를 매매하지 않았고 알랩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수건설이 반짝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면 갭을 많이 띄었어요. 그쵸? 갭을 많이 띄우고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봉을 보면 아직 저는 봤을 때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이제 막 추세를 전환해서 이런 매물대에 걸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분봉상의 차트만 보면 제가 체크해둔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일봉의 위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봉만 보지 마시고 일봉까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그렇게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써니전자, 알랩, 투스건설까지는 일단은 다 건너뛰었고요. 제가 매매한 종목은 넥슨GT였어요.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라줬고요. 맞죠? 특수건설과는 다르게 일봉도 이제 단기적인 신고가, 그쵸? 단기적인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게 혼자 오른 게 아니죠. 넷게임즈도 같이 올랐죠. 맞죠? 그래서 저는 오늘 넥슨GT를 매매를 했습니다. 넥슨GT를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리고 뒤에 가서 아까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넥슨GT를 왜 저렇게 매매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넥슨GT를 매매하고 나왔고 넷게임즈는 딱히 하지 않았어요. 대장만 잡으면 되지 굳이 내가 대장을 들고 있는데 후속주를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보면 MPC, 이제 MPC한테는 여러분들이 잘 속으면 안 돼요. 얘는 항상 보면 이때 빼고는 올라갔다 떨어져. 계속 크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는 완전히 파동이 두 개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해야지,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돌파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고 해서 잡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또 한 번에 파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때서부터는 종목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한 번의 상승만 보고 매매하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활동 잠정 중단 관련해서 반사익으로 이 홍준표 관련주도 올랐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여기서 이미 넥슨GT를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경납스틸에서 눌림을 크게 공략하진 않았고 전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이 구간을 먹고 나온 거예요. 이런 구간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돌파도 재료가 있는 주식에서 하는 걸 선호하셔야 돼요. 뭐 홍준표 관련해서 정확한 재료는 아니죠. 홍준표가 어떤 뭐 발언을 했거나 홍준표가 어떤 활동을 이어간다. 그런 재료가 아닌데 윤석열 쪽에서 안 좋은 기사가 터지다 보니까 경남스틸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 어찌됐든 재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료가 있는 주식에서 돌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TSI도 있지만 뭐 이 종목이 일봉상 보시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자리죠. 이런 자리는. 그래서 건너뛰었고요. 그리고 MBT는 오늘 제가 매매를 했어요. 제가 여기를 돌파하기 전부터 재료가 나와주길 바랬거든요. 재료가. 근데 저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재료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분차트상 보면 제가 여기에서는 매매를 못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물량 줄여서 여기서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매매는 잘 못했습니다. 뭐 잘 못했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 사고 팔고 여기는 뭐 본전쯤으로 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제가 잡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앞에 매물대를 끼고 있을 때 재료가 없이 상승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접근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쵸? 얘가 그렇다고 조정을 강하게 주고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 추세를 보면 거의 조정이 없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를 하기가 약간 부담됐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수급을 더 쓰는 것 보고 뭐 스캘핑 느낌으로 어떤 주도주 느낌으로 파동을 먹겠다 이것보다는 스캘핑 느낌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진원생명과학의 뉴스가 뜨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런 위치는 정말 강한 상승이 그 뉴스가 아닌 이상은 매매를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뭔가 닫혀있는 일봉, 매물이 강하게 출회될 수도 있는 일봉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EDGC 여기서 정말 강한 재료가 터졌었죠. 그쵸? EDGC 유전자 빅데이터 기반 메타버스 사업의 진출 강세. 아마 아까 제가 봤을 때 뭐 최초라는 말이 붙었던 것 같은데 메타버스 사업 진출 소식. 뭐 메타버스라는 이슈만 붙으면 다 올라가죠. 그쵸? 그래서 그 EDC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EDC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너무 세게 올라가는 바람에 부담이 있었어요. 부담. 제가 항상 이런 종목을 보고도 잘 매매를 하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뭐 보여드릴 때 이런 종목은 재료가 있음에도 잘 공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너무 강하게 뽑아내는 캔들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안 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사고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왜 매매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후장에는 로봇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오후장은 로봇주들이 주도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넥슨GT를 매매했거든요. 넥슨GT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죠. 매매를 했어. 근데 이게 뭐 차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한 거예요. 시장 상황.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맨날 이렇게 적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이렇게 적으면서 매매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하는 게 훈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글을 적어요. 뭐 마음의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글을 적어가면서 매매를 하는데 보시면 안철수 관련주 알랩과 선의전자가 갭이 높게 뜨고 시작한다. 갭이 높게 뛰었기 때문에 주도주의 성격이 아니다. 게임주 쪽으로 돈이 흐르는 장세라고 볼 수 있다. 넷게임즈와 뭐 넥슨GT와 넷게임즈가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인 넥슨GT를 매수했다. 그리고 제가 넥슨GT를 보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3% 정도 나왔거든요. 뭐 3%대? 근데 제 글을 보면요. 3%대 정도의 수익이 찍혔지만 안철수 관련주가 가라앉는데 넥슨GT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이에요. 그렇다면 아직은 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분명히 팔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3%, 4%가 찍히면 큰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 4% 이렇게 찍히는 것도 큰 수익률이에요. 근데 시장 상황을 보고 여기서 팔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넥슨GT 약소위권에서 놀고 있지만 시장의 새로운 주도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음. 넥슨GT랑 비슷한 넥슨GT를 압도할 만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넥슨GT를 계속 홀딩 해볼 만한, 그리고 아마 여기서 특징주가 뜬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특징주가 떴다. 19분 특징수 형성. 홍준표 관련 경남 스틸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함. 하지만 아직은 큰 위험이 안 됨. 넥슨GT가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터뜨렸는데 못 간다. 빠르게 대부분의 비중 매도. 아마 이때는 다 팔고 이때 얘기일 거예요. 이 얘기는 이때 얘기일 거예요. 넥슨GT가 전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못감. 빠르게 매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매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떤 기법을 가지고 대입한 게 아니라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했죠.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매물벽이 강해짐, 재차 눌림 지향, 새로운 종목 기다리자. 거래가 여기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때 여기 벽에 대해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재공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정말 이 종목이 갈 거면 여기를 돌파하고 다시 눌림을 주겠죠. 그럼 차라리 이때 모아가는 게 낫지, 이렇게 매물이 쌓인 구간에서 눌림을 추가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을 기법적인 측면보다 시장적인 측면에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보로보도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로보티즈. 로보로보가 아니라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동시간대 수급 대장으로 등극. 여기를 말합니다. 동시간대 수급 등극.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죠. 어차피 이놈이 상한가 갈 종목이면 거래를 한 번 더 터트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생각한 거예요. 높다. 오전에 이 조정까지 거치고 이런 구간까지 올라왔으니 28% 혹은 상한가
상한가까지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음. 상한가 들어갈 때 다른 로봇주들이 따라서 강하게 따라 올라오고 EDGC가 상한가 간 이후에 수급이 계속해서 로봇 쪽으로 쏠리고 있음. 매도보다는 매수.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팔지 않고 더 매수한 이유예요. 계속해서 시장은 로봇주에 그리고 대장인 로보트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매할 때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더 산 거예요. 상한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지면 내가 이런 구간에서만 매도해도 본전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맨날 적어가면서 하진 않아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자 좀 적어 왔는데, 뭐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을 기록하면서 매매하기, 이렇게 실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한번 볼게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유연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 주식은 살아 움직여요. 그렇죠? 어차피 이 차트라는 게 다 사람들의 심리로 이루어진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계속해서 변화하듯 차트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걸 느낍니다. 심리가 무너진 종목에서는 투매가 나오는 거고, 강한 종목,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 종목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법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을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을 몸소 느껴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적어놨지만 테마의 흐름, 수급의 흐름, 급등주들의 상관관계 등. 아까 제가 써니전자가 급등했고 알렙이 먼저 급등했을 때 얘네를 매매 안 한 이유가 뭐 갭이 떠서 안 한 것도 있죠. 그쵸?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넥슨GT 이런 종목에서도 힘이 들어오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더 매력적인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넥슨GT를 내가 매매하고 있을 때 경남스틸을 안 한 이유. 얘도 급등주고 넥슨GT도 급등주인데 넥슨GT의 위력이 더 강해 보여.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급등주의 상관관계는. 그리고 두 번째, 100% 기법은 없다. 기법으로 베이스를 갖추되, 저는 기법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기법은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탈기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법을 배워도 모든 종목에 기법을 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시장에서 강한 종목,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에다가 기법을 대입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법의 베스트 타점,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장이 어떤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버리면 그냥 급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올리고자 하면 내 타점이 안 주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법의 베스트 타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련을 버리시고요. 시장을 느끼는데, 시장을 기록하는데 한번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은 장후 복귀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나에게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넥슨GT에서 여기서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4% 찍히고 내려오니까 저도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죠. 이렇게 바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대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구간까지 올라갈 거라 보고 매매를 하지만 실제로 매매해보면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 그리고 더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높은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더 사야 되지만 시장이 나에게 주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뭐 장후에 다 지나갔어. 그럼 내가 여기서 샀으면 이걸 먹었겠고, 여기서 이렇게 모았으면 이걸 먹었겠고, 여기서도 이걸 이렇게 모았으면 이걸 먹었겠다. 이건 참 쉽거든요. 하지만 실전에서요, 내가 매수를 해서 직접 경험해보면 압박감이 장후 복귀 때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부담 같은 것들을 다 기록해보는 거예요. 심리까지 복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장 끝나고 나서
이미 끝난 차트, 완료된 차트 가지고 기법을 대입하는 거는 참 쉬워요. 손절도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구간이 될 거고. 하지만 실제로 뭐 손절가 찍히면 매도가 잘 안 나가고 그러죠. 손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거,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장중에 기록하는 습관은 시장 상황과 재료적인 부분에서 기억에 오래간다. 기억이 오래갑니다. 시장을 몸소 느끼면서 시장과 재료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유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전에 비슷한 어떤 흐름과 패턴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적어보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듯이 주식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쌓여요.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재료와 수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익 매매도 유리함. 이건 당연한 거고, 장후 복귀할 때도 도움이 돼요. 현장감을 떠올릴 수 있어요. 내가 장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왜 실제로 내가 왜 매수를 못했지? 여기서 왜 매도를 못했지? 이런 것들을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복귀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동매매 횟수가 상당히 줄어든다. 내동매매를 고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개선이 되질 않겠죠. 뭔가 고의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쓰거나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야지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내동매매를 고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매를 위한 매매보다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시장을 관찰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테마의 흐름, 수급의 흐름, 급등주의 상관관계 등 이런 것들을 내가 뭐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항상 마인드. 매일매일 시장한테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자.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을 기록하면서 매매하는 게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을 좀 잘 못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어떤 목소리에서 느껴지시죠? 진심이 느껴지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실제로 한 분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분은 저는 메모장에다가 적곤 하는데 이분은 실제로 수기로 작성하세요. 라떼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9시, 9시 40분, 10시, 11시, 12시, 1시 시간대별 특징주를, 그리고 수급의 흐름들, 시장 느낌점 이런 것들을 적어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뭐 초보 단계일지 몰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분의 매매일지를 자주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부하는 방식이 어차피 뭐 제가 알려드린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력이 정말 늘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제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어가면서 한다고 한다면 뭐 시장을 뭐 느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내동매매도 자연스럽게 방지될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